네. 일단 오늘 코스피 증시가 2.45%까지 조정이 나왔고요. 코스닥 증시가 3.23%인데, 오늘 장 초반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미증시가 빠른 속도로 낙폭을 축소했고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미국 경제 회복세가 아직 고르지 못하다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 그거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 어떤 상승에 따른 기축 우려를 좀 불식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전일 뭐 장 초반만 하더라도 낙폭이 컸었던 나스닥, 또 그리고 뭐 테슬라는 13%까지 급락이 나왔었고, 뭐 애플도 6%까지 급락이 나왔었는데 거의 다 회복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이제 강보합 또는 보합권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증시가 좀 강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이제 코스닥, 코스피 강하게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0.83%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5장 되면서 찔끔찔끔 조정 나오기 시작하더니 낙폭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예전에 우리 코로나 여파 이전 수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으면 우리 증시가 오늘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화이자까지도 백신 공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또 안정화돼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그 요인이 뭘까? 그럼 이제 봤을 때 아시아 증시가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미선물은 견고합니다. 오전장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나스닥은 0.52% 나오죠. 나스닥은 0.52%고, 네. 여기 0.53%.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0.31%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견고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뭐 고점 대비 막 4% 가까이 밀렸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미선물은 견고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라고 이제 한번 흐름을 짚어보니까 여기 세계 주요 지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흐름 보니까 다우는 이제 어제 이거 전일 장 마감한 거고, 선물 아까 말씀드렸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이제 마감이 됐죠. 네, 4시에 끝나니까 중국 상해 지수가 1.99%로 끝났고요. 지금 홍콩 항생 지수가 진행하고 있는데 3% 가까이 밀렸습니다. 2.98, 조금 낙폭을 축소하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중국 상해 증시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다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에 모든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 히토류 관련 종목들, 유니온 머트리얼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팩트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미중 간의 갈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에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젠 이 뉴스를 보여드릴 텐데, 컴퓨터를 이번 주에 바꾸는데요. 이게 좀 느리네. 네. 자, 히토류 생산 늘리는 중국. 오히려 지금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이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중국 때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 수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바로 미국 그 바이든 정권에서도 뭐 반도체라든지 또 히토류라든지 그 의존도를 조사해 봐라라고 했더니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던 적이 이번 주 초와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중국이 좀 발빠르게 화해 제스처가 나왔어요. 히토류 생산량을 오히려 올해 상반기에 4분의 1 이상 최대로 생산폭을 늘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 자체가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관계 개선,
그리고 화해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뭐 트럼프 정권이 이제 마지막까지 중국 대응을 심하게 했으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고, 히토리 생산을 오히려 더 늘릴 테니까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바이든 정권이 이제 출범하는 거고, 사실상 이제 반중국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발표하긴 했지만은, 시작부터 어떤 지금 현재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자세를 조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이제 바이든 집권 초기부터, 그리고 또 이제 G7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내외 행보가 시작되는데, 바이든 정권 집권 초기부터 괜히 지금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토리 생산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이 장중에 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증시가 그 상해증시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보시면요. 장초반에 확 급등 났다가 막판에 25%까지 급등이 나오다가요. 14%까지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고, 이거 보시면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네. 오늘 장중에 계속 하락 흐름 이어지다가 15%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이유는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미선물은 굉장히 안정적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국 상해 증시가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럼 중국 상해 증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를 보니까 얘가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가 보면은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1월 말 들어서. 네. 우리 또 특히 코스닥을 많이 하시니까 코스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말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딱 이틀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거 빼고는 계속 조정이거나 아니면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였거나 낙폭을 키웠거나 계속 이런 흐름이었는데, 미증시도 마찬가지죠. 네, 미증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신고가 경신을 하다가 나스닥 증시도 최근 들어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상해 증시만 아주 굳건하게 오늘 하루 이 하락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낙폭이 네,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뭐 2%까지도 급락이 나왔었고 2.88%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왜 하락이 나왔나라고 보니까 항생지수가 홍콩 항생지수가 오늘 3% 가까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중국 항생지수가 지금 실시간으로 거의 지금 마이너스 3% 가까이 2.96%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니까 항생지수가 지금 홍콩에서 지금 이제 홍콩 증시 어떤 거래세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항생지수가 3% 가까이 조정이 나왔고, 항생지수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상해지수까지도 급락이 나왔고, 중국 상해 증시가 급락이 나오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상승을 할 수 없는 기초 체력이 부족한 국내 증시, 가뜩이나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 급락이 나왔다라는 게 지금 증시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오늘 만약에 진짜 이 이후로 만약에 히토리 미중 간의 갈등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중의 지금 미국 내의 어떤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또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잠재웠는데 그 문제도 아니죠. 그럼 앞으로 좋을 일만 남았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요. 그리고 그 슈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럼 오히려 지금 시장이 지금 강하게 못 올라갈지언정 오히려 지금 급락이 나올 만한 요인은 없는데, 오늘 딱 중국 상해 증시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점은 최근에 중국 상해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장중에 미선물이 빠지면 우리 증시는 빠지고요. 미선물은 견고한데 중국 상해 증시가 빠지면 빠집니다. 그대로 움직여요. G2 국가에 하락하는 것만 따라갑니다. 못된 점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와 아빠 중에 자식을 낳으면은 안 좋은 점만 담는 거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경고하고 중국 상해증시가 빠지면 중국 상해증시를 따라가고요. 중국 상해증시가 경고하고 미선물이 장중에 빠져버리면은 미선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만의 어떤 기초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건데, 가뜩이나 우리가 투심이 악화됐던 것도 있었죠. 근데 만약에 홍콩 증시에서 거래세를 도입하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빠진 거라면은 우리 증시에는 사실상 호재입니다. 홍콩 항생지수, 홍콩 증시가 이제 앞으로 거래세가 도입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 자금이 아직까지 우리가 거래세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국내 증시에 또 유입된다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되면서 오히려 우리 증시가 호재인데, 아직 정확하게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은 악재들은 스물스물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동안 증시에서 시장의 상승이 나올 때는 나오지도 않았던 그런 악재들이 증시가 조정이 나오기만 하면은 스물스물 악재가 나옵니다. 오늘 시장이 빠지니까 미증시 붕괴론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MSCI 지수 편출입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빠졌다. 앞으로 뭐 계속해서 증시가 하락이 나올 거다. 오늘 증시가 뭐 3,000포인트 코스피가 깨졌고 코스닥은 좀 900선 언저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증시가 앞으로 계속 빠질 일만 남았다. 너무 거품이었다. 라는 말들이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증시가 빠질 때는요, 항상 그런 그동안 우려감들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뿐이고, 코로나 여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증시 뭐 이거 100포인트 간다, 코스피는 1000포인트 깨진다, 모든 악재가 나왔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코스피도 30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부동론자들은 맨날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증시도 마찬가지고 각종 자산가치가 있는 원자재 상품들도 부동론자들은 늘 빠진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말들이 시장이 빠질 때마다 부각이 될 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시장이 좀 과도하게 빠졌던 이유는 중국 상해증시의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 상해증시의 하락은 홍콩 항생지수의 하락, 홍콩 항생지수의 하락은 그 증시, 거래세를 도입하겠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증시는 호재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너무나 지금 투심이 악화됐고, 이때도 고점 대비 거의 10% 가까이 밀렸고요. 또 지금도 최근에도 고점 대비 거의 10% 가까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은 다 아작이 났겠죠. 시장이 10% 빠지면요, 종목들은 최소 15에서 20% 가까이는 20% 내외로는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한 차례 한번 빠졌고 다시 좀 안정을 찾나 싶더니 또 빠졌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또 제약바이오 특히 IT 종목들은 2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는 대부분 다 조정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콩 항생지수, 또 홍콩 증시가 거래세 도입으로 빠졌던 이유라면요, 이거 정말 빠르게 기술적 반등, 마치 이날처럼요, 1월 29일 날도 거의 3% 가까이 밀렸었죠. 그 다음날 3% 가까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대로 회복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코스피 지수가 뭐 3000선, 뭐 3000선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날도 3000선이 한번 깨졌습니다. 그리고 3000선 바로 다음날 빠르게 회복했고요. 오히려 우리가 심리적 지지라인이 3000선을 이탈하거나 뭐 900선, 1000선을 이탈했을 때는, 물론 그런 선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주가지수라는 게 우리 한나라의 경제지표, 또 우리 경제지표의 선행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말이죠. 3000선을 깨지면은 앞으로 시장 경제가, 한 나라의 국가 경제가 계속 시장 경제가 빠진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그럼 3000선 위로 안착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 경제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날의 어떤 가격과 등락폭을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 어떤 지표로 만든 것 뿐인 거지, 한 나라의 경제 지표를 어떤 3000선을 이탈했다고 시장은 계속 빠질 것이다, 21선을 안착했다고 시장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5일선을 안착하고 5일선을 돌파했다고 앞으로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정고점을 돌파했다고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킨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장사가 맨날 우리가 뭐 50마리 60마리씩 팔다가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최근 가격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럼 하루 빡 정고점 최근에 그 박스피를 돌파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날 100마리 200마리를 팔았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200마리 1000마리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한 나라의 경제 지표인 주가 지수가 어떤 3000선을 깨졌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런 지지라인 이동평균선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투매가 이어질 수는 있겠죠. 오늘처럼 투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투매는 뭐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투매가 또 강력하게 오늘 과하게 조정이 나왔던 만큼 마치 이날처럼 1월 29일처럼 빠른 속도로 증시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코스닥 증시도 지금 900선을 이탈하고 있어요. 예. 전저점 이탈했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900선 이탈 내일 깨지면 증시 계속 빠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900선이 깨질 수 있어요. 물론 900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900선 이탈하면 마치 증시가 폭락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900선 깨지면 투맨 나오겠죠. 왜? 그 900선 언저리가 121선이기도 하고 그런 이평이나 그런 지지라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면서 투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지표일 후행성인 지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의 지표나 증시를 보면서 어떤 이평과 어떤 3000선, 1000선, 900선, 800선 이런 지지 돌파 이런 여부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900선을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때도 그런 의미 있는 정고점을 돌파했고 1000선을 돌파했으면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빠지잖아요. 과매수였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너무 과도했잖아요. 증시가 코로나 여파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것도 있었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1000선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기업들의 펀더멘털과 모멘텀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돈의 힘으로 강력하게 1000선을 돌파해 놨기 때문에 딱 찍자마자 조정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증시가 급락이 나올 만한 요인이 없어요. 급락이 나올 만한 요인은 뭐 미중 간의 갈등 다시 무역 전쟁이 다시 심화가 되면은 뭐 빠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또 지금 시작부터 막 계속해서 어떤 날을 세우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중국에서도 지금 화해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빠지기에는 어렵다. 맨날 지금 이제 뭐 국채금리 하는데 결론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미국 또 유럽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백신이 이제 빠르게 도입이 되면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완전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 정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경제가 다시 조금 더 회복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생기면서 하는 거지 사실상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그게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게 문제고 최근에 이제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서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오히려 지금 또 이런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가뜩이나 지금 증시 자체가 너무나 풍부한 유동성으로 신고가 랠리, 과열권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점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인 거고 미중 간의 갈등은 우리가 너무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워낙에 증시가 지금 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어떤 불시에도 크게 증시가 요동치고 오늘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오늘 중국 상해 증시가 또 빠지니까 또 이거 히트로 관련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투매가 이어지면서 연기금 매도와 기간 매도 외국인 매도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요 그동안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왜 이래 이거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올랐던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들어오고 제가 최근에 이제 오히려 중소형주들 종목 장세가 심화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래소가 지금 3차선을 돌파했고 11월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그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워낙에 코스피가 이제 코스닥 대비해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것들도 바닥권에서 계속 박스피 장세가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증시 패시브 자금들이 과하게 유입되면서 11월달, 12월달 코스피를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 나왔습니다. 마치 개별주처럼 급등 랠리가 나왔고 뭐 20% 막 30%까지 상승 나온 종목들도 많았었는데 그 자금들이 계속 일부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3월부터 지금까지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게 거래소는 아마 코스피는 11월, 12월 그 11월 중순부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있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계속 개인 수급으로만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이 수급적인, 오늘 연기금이 팔았네? 앞으로 시장 빠지겠네? 투신이 팔았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늘 매도에 따라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건 절대 아닌 거고, 오늘 일단 투매가 좀 나왔던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증시 자체가 좀 불안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맨날 가파르게 올랐던 시장이 1월 말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변동성 장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증시 예탁 자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조 이상 줄어들어 버렸고 투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중국 상해 증시가 급락에 나오다 보니까 그 요인으로 빠졌다. 근데 그 원인이라면은 증시는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겁니다. 왜? 홍콩 지수 증시의 거래세 도입은 우리 증시엔 호재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빠진 거는 그동안 그러면 딱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낙폭은 그동안 뭐 가파르게 나왔던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요인도 있었고, 네, 펀더멘털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너무 우리 증시가 이제 마치 지금 가상화폐처럼 천선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900선 돌파, 삼성전자로 따지면 8만 전자, 10만 전자 가자, 9만 전자 가자, 거의 지금 800만이라 그러죠,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지금 증권 계좌가 지금 800만 구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새롭게 증시에 유입되신 분들이 계속해서 증시에 지금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너무 과도하게 매수세가 몰렸던 부분들을 지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도 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하락은 어떻게 보면 중국 상해 증시다. 왜냐면 미선물은 안정적이었으니까 중국 상해 증시고 그 요인이 홍콩 증시의 거래세 도입으로 인한 거라면 오히려 호재이기 때문에 이건 내일 만약에 또 이제 투매가 나와주면서 여기 900선을 한번 깨려고 또 이탈을 했을 때는 한 번 더 투매가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투매가 나온 이후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나올 거다. 마치 이 1월 말과 2월 초처럼, 요날처럼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가적인 악재 없다. MSCI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빠져나간다. 그거는 정말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다 다시 또 증시에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10월 달에도 6월 달에도 7월 달에도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은 빠르게 그건 일시적인 악재고요. 증시를 계속해서 급락을 시킬 만한 어떤 단초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도 다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이고 그걸 봤을 때는 앞으로 증시가 크게 급락이 나올 만한 악재가 없습니다. 다시 진짜 코로나가 4차, 5차, 6차 팬데믹 하루에 다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다시 한번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진짜 패닉셀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다시 증시가 예전 다시 500선, 300선, 450선 이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때와 코로나 이전과 지금은 아예 증시 자체의 어떤 거래대금 자체가 달라졌고, 그리고 증시의 어떤 지금 아직까지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증시 대기자금 예탁자산도 60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증시의 호재도 많고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서서히 백신이 이제 도입되면서 우리도 이제 이번 주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오히려 또 경제가 더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증시의 호재만 더 있지.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도출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갑작스럽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악재 범주 안에서는 더 이상 증시가 급락이 나올 만한 요인이 없다. 그럼 기술적인 요인으로 어떤 900선을 이탈했을 때는 투매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절대 증시의 하락 요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시를 볼 때 지표와 어떤 이동평균선과 5일선 한창과 어떤 보조지표를 보면서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위치했기 때문에 시장은 저점을 잡아줬습니다. 상단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목균유표 기준선을 안착했기 때문에 시장은 저점을 잡았습니다. 돌파했으면은 반등 나옵니다. 의문선이 들어왔으니까 시장 더 빠집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보조지표는 다 후행성인데.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보는데 어떤 지지라인과 상승라인, 뭐 1000선, 900선, 3000선 이런 거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더 증시를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 지표로 쉽게 보기 위해서 지표로 만든 거고, 언론에서도 또 보도에서 내일 또 900선 깨지고 3000선 깨지면은 또 3000선 깨졌다, 또 증시 또 자금 또 몇 조 원 증발, 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은 또 공포 투매 물량들이 나오고. 다만 어떤 뭐 증시 종목들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또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될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 국면에 들어가면은 실적이 기저효과로 회복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진짜 제일 바보 같은 거죠. 900선 이탈했다고 투매하고 900선 안착하면 사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떤 이동평균선과 지표로 종목도 아니고 시장지수를 지표나 어떤 지지라인과 어떤 선을 보고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오늘 하락한 거는 좀 과도하게 과매도, 주식은 항상 과매수와 과매도가 있잖아요.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재밌는 겁니다. 항상 뭐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도 크게 챙길 수 있는 거고, 다만 시장이 좀 불안하면은, 그리고 또 가뜩이나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과매도 나오는 거고요. 증시는 항상 상승과 하락이 반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V자 반등으로 다시 1000선을 돌파한다고 말은 안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호재와 악재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선되고 코로나가 조금씩 점차 완화될 거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없고, 그 영향으로 악재들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럼 호재라는 거와 악재라는 거는, 악재도 마찬가지고 호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팍,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도, 시장이 50% 가까이 밀렸을 때도 아무도 이제 코로나 여파가 이렇게까지 글로벌적으로 또 전 세계 팬데믹으로 빠져들지는 몰랐기 때문에 이게 이때는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모든 게 대비가 돼 있고, 이때 우리가 작년 3월, 2월 달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백신도 보급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아직까지 뭐 미국에서 FDA 승인됐던 것도 일부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효과적인 건 없지만은 뭐 덱사메타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렘데시비르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백신이 뭐 스푸트니크, 또 그리고 뭐 화이자, 모더나, 예, 계속해서 백신 그 보급도 올해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되니까 오히려 지금 예전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가파른 상승에 따라서 차익 매물 또는 그리고 너무나 과열권에 진입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감에도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시장이 무조건 상승만 나와야 되고 하락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단기간에 5, 6% 올랐다시피 여기서는 한 10% 가까이 밀렸죠. 최근에도 고점 대비로 따지면 10% 밀렸는데, 제가 지금부터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랬죠. 시장의 방향을 맞춘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예, 미친 짓이다. 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는 뭐 1000선을 돌파할 것이다, 950선을 돌파할 것이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하락 자체는 과도했고, 이 하락 자체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상해 증시의 하락인데, 중국 상해 증시의 하락은 홍콩 항생지수의 하락이었고요. 홍콩 항생지수의 하락으로 따진다면은 지금 거래세 도입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던 건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는 냉정하게 봤을 때 호재인데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 가뜩이나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증시가 불안했기 때문에, 증시가 좋았던 상황이었으면 오히려 올랐을 겁니다. 예전에 증시가 좋았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증시 친화적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약간 우위에 점하고 있다라고 했을 땐 시장이 오르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면은 오히려 또 그것도 올랐습니다. 오히려 빠졌어야 되는 정상인 건데, 또 이제 새롭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과 또 그리고 또 상원은 또 이제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았을 때는, 그러면 또 오히려 상원에서 공화당이 차지하면 오히려 증시에는 더욱더
친화적이다라고 해서 또 상승이 나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블루웨이브 상원까지도 이제 민주당에서 장악을 하니까 오히려 그러면 더 바이든 정권에서 힘을 낼 것이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왔어요. 그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뭘 느끼셔야 되냐면은 시장은 다 결과론적인 겁니다. 그냥 다 명분이에요. 그냥 올라가면은 어떤 이유가 돼도 그냥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홍콩의 어떤 거래세까지 얘기가 나온 건데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으면은 코로나가 뭐 확진자가 증가해도 시장은 계속 올라갔고요. 코로나 여파로 실물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거 누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 시장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결과론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오늘 빠졌기 때문에 뭐 MSCI 지수 그 리밸런싱 얘기도 나오고 뭐 미국 뭐 폭망론도 나오고요. 네. 또 그리고 뭐 미중 갈등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별의별 악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데 그냥 그건 오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왔잖아요. 그건 다시 또 장밋빛 전망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양식 증시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헤드라인에 뭐 3,000선 깨졌고 내일 또 900선 깨지면 또 900선 깨졌다고 하겠지만은 거기에 절대 투명에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증시는 여기서 급락이 나올 요인도 없고 급락이 나왔던 거는 우리가 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거는 앞으로는 또 V자 반등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V자 반등도 기대하지 말자. 그냥 증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11월과 11월 중순부터 11월에 그 대형주의 그 장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아예 못 볼 수도 있고요. 보더라도 뭐 1년에 한 번, 네. 뭐 여러분들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죠. 이제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이게 11월이니까 이렇게 11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요 상승 이런 급등 랠리 있잖아요. 막 A전자가 상한가하고 삼성전자가 막 VI 들어가고 막 현대차 20% 이거는 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앞으로 아예 못 볼 수도 있고요. 네, 보더라도 앞으로 한 번 정도, 한두 차례, 예, 앞으로 평생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랬던 상황은 앞으로 한두 차례, 모든 대형주들이 이렇게 급등 랠리가 나오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돌았던 거는 아까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많이 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뭐 아예 못 볼 수도 있고요. 보더라도 한 두세 번? 너무 광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도 있었고, 물론 뭐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급등은 우리가 주식하면서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한 번, 많으면 한 번, 적으면 두 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 연봉으로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올해 그거고요. 그 전에 13년 동안 13년 동안 코스피는 박스피를 날렸습니다.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는 슈퍼사이클, 뭐, 제약바이오 또 그리고 또 뭐, IT가, 반도체 관리도 슈퍼사이클 돌면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다음에 그대로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13년 동안 이제 박스피 장세에서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어요. 작년에도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 하락이 나왔고, 그때도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되다 보니까 또 아래 공포,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이에 대한 악재가 도출되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가 냉정하게 봤을 때 코로나 여파로 이거는 급락이 나왔던 거고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특수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급등이 나왔던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우리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박스피나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이때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고요. 그 외에는 그냥 대부분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 나온 거 빼고는요. 그냥 대부분 이때 슈퍼사이클이었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우리 증시는 쭉 당기니까 그냥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이건 이제 2000년도는 IT 버블이었고요. 그죠? 네. 그냥 대부분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이었고 한 번, 두 번, 1년으로 따지면은 한 달, 두 달, 뭐 10년으로 따져도 되게 특수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A전자 상한가하고 현대차 20% 현대모비스 상한가하고 현대유아 상한가하고 뭐 SK 뭐 SOE 상한가하고 OCI 상한가하고 막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증시는 그렇죠. 저 또한 그래서 올해 주식을 했던 사람들은 또 이제 12월 뭐 1월 달에 대형주 장사가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몰랐고 저 또한 그래서 그때 좀 실수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는 거는
대부분의 우리 증시 이렇게 박스비 장세나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거 뭐예요? 오늘 3% 빠졌죠. 그러니까 2% 이상의 하루에 오늘 2% 이상 빠지면은 사실상 이거 오늘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요, 모든 주식하는 사람 다 힘들 겁니다.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5, 6%, 60%는 다 빠졌을 거예요. 왜? 오늘 증시가 고점 대비 4%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도 835개가 빠졌고요. 코스닥도 1250개가 빠졌는데 사실상 여기 막 스파추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상승했던 종목들도 127개가 다 상한가한 게 아니고 뭐 간고합 수준에서 끝나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종목들이 빠졌고, 평균적으로 오늘 하루만 5, 6% 빠진 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5, 6% 빠졌고, 심하게는 5G 종목들도, 오늘 5 종목들은 그동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또 뭐 오늘 하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요. 네, 뭐 솔리드, 뭐 이거 뭐야, 머큐리, 전파기주고, 이노와이어리스, 그동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만 막 7% 빠진 종목들도 많아요. 뭐 서진시스템, 다산네트워크스, 예, KMW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정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빠졌는데 다 그래요. 뭐 반도체, 실적, 숫자가 나오는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장 빠지면 다 빠져요. 왜? IT,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어차피 시장과 상관계에서 높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또 2%, 3%까지 급락이 나오면 정치 테마주, 인물주, 개별주 다 빠집니다. 뭐 일부 종목들도 시장과 반사이익을 얻으면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은 뭐 막판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은 빠진다. 그러면은 저는 이겁니다. 시장이 저는 앞으로 V자 만등이 나오면 땡큐고, 근데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가 나오면 좋겠지만 또 나올 만한 호재도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럼 이날같이 이날도 3% 하락, 네, 요날도 이제 아래꼬리 달게 됐지만 2% 이상 하락, 오늘도 고점 대비 거의 4%, 3% 하락, 예, 이런 급락만 이렇게 하루하루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개파락으로 이런 급락 장세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날도 그렇고, 뭐 이때도 그렇고, 뭐 이때도 그렇고, 이런 급락, 그리고 또 대형주 장사의 완전 폭등장, 그런 것만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꾸준하게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기 1월 29일부터 우리 이날이죠. 이날부터 제가 어제까지 18종목이 평균적으로 10% 이상 수익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딱 거래일로 따지면 시장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계속 빠지는 상황에서 요날부터 이제 어제까지죠. 오늘은 당연히 시장이 빠졌으니까 수익이 안 났고, 16거래일이에요. 16거래일 동안 제가 18종목이 수익이 났습니다. 시장이 뭐 좋으면은, 근데 IT랑 이제 제가 IT 종목들을 많이 포트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제약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인덱스 펀드 드는 게 나아요. 네,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 거고요. 빠지면 시장 핑계 되기 딱 좋잖아요. 시장이 빠지니까 빠집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거는 시장과 상관계에서 높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16일 동안 시장은 계속 빠지고 딱 이틀 좋았어요. 이틀 딱 좋았고 계속 빠졌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종목 수익이 났고 엊그저께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익이 나서 18종목이 수익이 났습니다. 16거래일 동안 18종목이 수익이 났고, 그리고 누적으로 184%의 수익이 났어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딱 이겁니다. 예. 저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막 2, 3%, 3, 4% 이렇게 급락,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우리 시장이 대형주 장세, 막 미친 급등, 막 한 달, 두 달 막 갑자기 에이저드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주식하면서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고, 대부분은 우리가 좀 지루한 이런 박스비 장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늘 그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증시가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으니까 다시 천선 돌파하고 V자 만등 쭉쭉쭉 올라가기만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예측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앞으로 급락이 나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변동성만 줄어들면 돼요.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증시가 그냥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도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1% 정도 이렇게 빠지는 거, 이런 거 괜찮습니다. 예, 어제 1.85까지 빠졌고, 엊그저께도 1%, 예, 이날도 뭐 2%, 이날도 2%. 요 정도 이렇게 차분하게 뭐 조정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정말 강한데, 이렇게 폭락, 갑자기 3%, 4%, 막 급락, 막 쏟아지고, 투매가, 이런 거는 다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날은 쉬어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대부분 우리 국내 증시, 뭐 미증시와 다르게 우리 뭐 코스피, 코스닥 증시는 꾸준하게 박스비 장세가 이어졌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IT 버블이고요. 네. 그리고 계속 그냥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코로나 여파 때문에 한번 상승이 나왔던 게 이게 좀 특이했던 점이었고요. 이때는 슈퍼사이클이었고, 그죠? 네. 그래봤자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게 연봉이에요. 수년을 일했다는 거예요. 수년. 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예. 이때 좀 반등 났다가 반등 빠지고, 반등 났다가 다 빠지고, 또 쉬고, 이때도 빠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증시는 박스비 장세였는데 이 급등에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 비트코인도 올라가, 가상화폐도 올라가, 금도 올라가, 뭐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가 지금 헬리콥터 머니 돈을 계속 뿌려대니까 주식도 계속 올라가. 사면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시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요. 특히 우리 국내 증시는 계속 박스피와 지지부진한 흐름과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빠지면 빠지고, 홍콩 항생 지수가 빠지면 빠지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빠지면 빠지고, 요즘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리고 뭐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면 빠지고, 그리고 또 유럽 증시가 빠지면 빠지고, 다 빠집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거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여파 이후에 우리 증시가 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대미무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우리 증시는 항상 지지부진하고 좀 올라가나 싶으면 다 토해버리고 급등 나오면 다 빠져버리고 네. 이런 증시였지만 다만 예전과 다른 게 코로나 전과 지금은 아예 다릅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거래대금 또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왔고요. 지금도 이제 아무리 빠졌다고 하지만 증시 대기자금도 60조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증시가 급락이 나오지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급등이 나올 요인도 없어서 앞으로 우리는 증시는 계속 박스피 장세와 횡보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그래왔고요. 예, 최근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과열이었고 그러면은 그런 증시에서는 제가 제일 강하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지금 16거래일 동안, 네. 18종목으로 평균 누적 수익이 184%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런 증시에선 제가 정말 강합니다. 대형주 과열 장세, 뭐, 그리고 막 폭락 장세, 이건 다 똑같이 힘들죠.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니까. 다만, 평균적인 그냥 증시가 하락폭을 좀 멈추고, 이런 폭락폭을 멈추고, 변동성만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두 종목을 수익 실현했고 꾸준히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온다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다만 오늘 뭐 900선을 깼다고 시장이 더 빠지고 3000선을 깼다고 더 빠지고 오늘 시장 이 하락 자체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장은 빠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락 자체가 저 홍콩 증시 거래세 도입으로 인해서 빠진 거라면은 우리 증시엔 호재고 진짜 빠른 속도로 오늘 하락은 회복할 겁니다. 마치 이날처럼 이날처럼 빠른 속도로 회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럴 때 종목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확실한 종목들로 잘 매수를 해놓으면요 시장 여파로 밀릴 때 어쩔 수 없어요. 다만 반등 나왔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고요. 저는 제가 추천한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이제 1월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1월부터 지금 이제 2월달이죠. 네. 전 항상 이런 흐름으로 수익을 챙겨왔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맨날 제가 사기만 하면 무조건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그 어떤 손실이 나도 제가 종목을 교체해가지고 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해서 그 손실을 만회해드릴 자신이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1월달, 2월달에도 누구보다 수익이 잘 났었고 3월달에 시장 빠졌지만 우리가 이때 현금 확보를 70%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남들보다 손실이 적었고 3월달에 당연히 손실을 받겠죠. 시장이 50% 반토막 났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회복 속도 또한 빨랐고 왜냐면 우리가 3월 19일날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40에서 50%까지 비중을 실었습니다. 제일 급락이 나왔을 때요. 그죠? 남들 다 뭐 100포인트, 뭐 코스피 1000포인트 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래서 회복 속도 또한 빨랐고. 그리고 7월 달에 약간 우리가 지지부진했을 때가 있었고요. 7월 달에 잘 나가다가 지지부진했고 8월 달에 그 손실 다 만회했고 또 9월 달, 10월 달, 11월까지 좋았다가 뭐 중간중간 지지부진했던 흐름도 있었고요. 11월까지 좋았다가 12월 달에 11월, 1월 달에 또 힘들었고 그리고 또 대형주 쪽에 쏠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손실들을 또 2월 들어가지고 아직 2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200% 수익이 나면 그 손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손절했던 거. 네. 근데 지금 184%니까 이제 16% 남았어요. 그럼 또 2월 달에 우린 좋았고 또 3월 달에도 좋을 거고 이런 겁니다. 주식이 항상 맨날 사기만 하면 올라가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슈퍼 개미들도 맨날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쉬어가는 달도 있고, 다만 이걸 크게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형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12월 달에 손실이 났다. 그럼 우리 11월 달에 10월 달에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냥 다 매도 퉁퉁 이렇게 안 합니다. 그전에 수익이 났던 건 수익이 난 거고 12월 1월 달에 손실이 났던 그 부분들 그때부터 제가 종목들 교체해가지고 수익으로 채워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실만 다시 만회하면 예전 수익들을 다 챙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주식하면서 매달 1년 12개월 다 돈 벌 수는 없어요. 다만 중간중간에 분명 쉬어간 달도 있지만 저는 책임지고 그 손실들을 다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 1년 넘게 엠비엔골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2월 달에도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시장 핑계 안 되고 누구보다도 수익을 많이 냈고 누적 수익으로 184%가 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16% 수익만 나면요 200% 돌파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손절했던 거 다 손실은 만회하고요. 그럼 3월 달에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변동성이 줄어들고 대형 주장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김주호 전문가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핫하다는 이 한네트, 뭐 K사인, 다날 다 제가 다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다 챙겼던 종목들이잖아요. 이미 급등해서 지금 사는 건 용기가 좋은 거고요. 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투자 맥점에서 매수해서 급등 나오고 또 뭐 K사인도 마찬가지고요. 보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급등이 나오고 다날도 제가 우리 VIP 회원들에게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로 이제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급등이 나오고 지금 시장에서 핫하다는 그런 종목들은 제가 트렌드를 선점해서 가장 끌고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포스코엠텍도 우리가 수익 났었죠. 포스코엠텍, 일진전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스코엠텍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예, 이것도 우리가 이날 매수해가지고 우리 요날 팔았어요. 요날 팔았지만 그 이후에 올라가는 거는 뭐 우리 거 아니고 단타 세력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적당히 튀기 직전에 매수했어.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와 또 그리고 종목 장세가 심화됐을 때는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 선점하고 또 종목들 딱 급등하기 직전에 기다렸다가 급등 나오면은 던지고 이거 매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이틀 남았는데요 16% 돌파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일 또 추가적인 시장 반등 나오고 또 내일 또 강한 종목들 매수하고 하면요 금방 우리 200% 돌파하고 그러면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지금 뭐 12월 달에 1월 달에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1월 말부터 2월 달에 시장 빠지면서 아마 지금 종목들 다 빠졌을 겁니다. 수익 났던 거 수익폭들 수익금들 다 토해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빠릅니다. 왜? 우린 11월 달까지 수익을 잘 챙겨왔고 12월 1월 달 실수했던 부분 인정하고 빠르게 수익을 챙겨나가고 있고 그리고 3월 달 4월 달 당분간은 증시 자체가 강하게 어떤 증시에 편승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장세로 빠르게 제가 큰 수익 노리지 않고요. 예, 10에서 15% 짧게 수익을 계속해서 안타를 때리고 있고 어제도 우리가 2종목 수익 실현했고 월요일에도 1종목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우리가 거기에 제가 또 좀 더 속도가 빨라지면은 금방 우린 또 수익도 3월달에도 수익을 챙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시장은 이 변동성만 줄어들면 됩니다. 실하게 빠져도 돼요. 빠져도 되지만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서서히 밀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변동성만 줄어들고 1% 내외로 변동성만 줄어든다고 하면요 종목들 수익 내드리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좌 관리하면서 수익 챙겨 나가면 되는 거고 아무튼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어제 제가 뭐 10cm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오늘 시장 빠졌으니까 막판에 다 밀린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요거 덕산 하이메탈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종목에 대한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덕산 하이메탈도 이제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다 빠졌으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빠졌으니까 어차피 지금 과대 낙폭 나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내일 만약에 장중에 900선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아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증시가 이렇게까지 계속 폭락 장세가 이어지지 절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변동성만 줄어들면요. 그 누구보다도 수익 내드릴 자신이 있고 지금 1월 말부터 2월달 16개월 동안 184% 났습니다. 시장 빠짐에도 불구하고요. 폭락만 안 나오면 됩니다. 급락만 안 나오면 돼요. 그래서 3월달에도 자신 있고 지금 그 VIP 회원들과 약속대로 그 손실복구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시장 빠지면서 조정 나왔던 부분들은 어차피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다 반등이 나올 종목들이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손실 만회해드리고 수익 챙겨드리는 건 자신 있으니까, 예, 3월달에도 그 수익 랠리 계속 이어지니까요.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오늘 급락이 나왔던 그 요인들에 대해서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중국 상해 증시가 빠진 거는 우리가 너무 놀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뜨거보고 놀란다고 매도가 나왔던 거고요. 항생지수가 빠지면서 중국 상해 증시가 빠진 거라면 오히려 땡큐다. 우리가 지금 투매가 너무 과도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하락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투매에 동참하고 시장 더 빠진 거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사야지라고 했다가 엇박자납니다. 예. 그래서 증시의 방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대응하시면서, 그리고 항상 이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빠졌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뭐 반토막 이상 안 난 종목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대다수고, 뭐 3분의 1 토막, 뭐 4분의 1 토막, 아니면 또 뭐 30% 40% 빠진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만약 예를 들어 코아스템 들고 있다. 코아스템의 손실을 무조건 코아스템이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종목은 많습니다. 코아스템의 손실을 한네트랑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네.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왜 꼭 그 부동산이 아니에요. 네. 만약에 5G가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5G 들고 있었는데 5G 다 반토막 났다. 지금 40% 30% 다 빠졌다. 네. 그럼 5G를 말고 5G의 손실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뭐 시그네틱스로도 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꼭 내가 매수한 그 종목으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예를 들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종목들 손실 대부분 다, 막 30% 40% 난 종목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0당 제약의 손실을 한 네트로 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매도하고 교체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그것도 매수해가지고 손실나면 어떻게 하라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데, 그걸 제가 해드립니다. 80% 이상의 확률로 방송 달릴까 말까 코너나 방송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로 제가 그걸 교체 매매를 하고, 오히려 지금 다같이 빠져버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들 교체 잘 해가지고 더욱더 수익을 더 빨리 챙겨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는 건 여전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변동성만 줄어들면은 어차피 증시에서는 미리 트렌드만 잘 선점해서 잘 갖고 있으면은 갈론만 갑니다. 예. 증시가 좋을 때는 IT 제약바이오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데요. 증시가 이렇게 횡보 장세, 박스피 장세는 갈론만 갑니다. 이게 종목 장세인데요.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종목만 잘 골라내고 정확한 타점에만 잘 매수하면은 트렌드를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지, 이미 급등해버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3% 4% 뛰게 하고 이런 거는 지금 시장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여튼 지금 시장 이 하락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 하락은 급격하게 하락이 났던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할 거니까 1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VIP 보유 종목이나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제가 말한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손실을 무조건 만회해드리고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빠르게 채워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증시의 하락은 반드시 멈춥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은 사이트에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고객센터 1588-064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해드렸고, 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의 오늘 하락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다 7번, 이해가 안 됐다 2번 한번 눌러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해됐죠? 네. 그 하락 자체 이유가 어떤 진짜 크나큰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해가 됐죠?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 근처에 또 공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좀 산책도 하시고, 괜히 또 이제 겁나신다고, 괜히 또 겁나신다고 또 이제 뉴스들 찾아보면서 시장 하락, 폭락, 뭐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은 맨날 이제 부정론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 다 검색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론자들은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맨날 빠진다고 하는데, 그럴싸한 이론들,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빠진다고 합니다. 다만 그냥 그런 말들이 다시 부각되는 것 뿐이고요. 시장이 빠질 때마다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더 증폭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 근처에 가볍게 공원 산책하시거나 뭐
뭐 호수나 뭐 또 서울 사시는 분들은 뭐 한강이나 뭐 청계천 이런 데서 좀 산책도 하시고 또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 네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투할 수 있게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무튼 시장의 하락 오늘 좀 하락이 좀 과도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왔던 만큼 급격하게 나온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